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청종합사회복지관 과장 서희정입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대청종합사회복지관과 일원일동 주민센터가 함께했던 협력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대청종합사회복지관과 일원일동 주민센터는 2018년도부터 민간공동상담이라는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진행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일원일동은 특별한 지역적 특성이 있는데요. 한 아파트 단지 내에 임대와 공공, 분양이 함께 거주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지역적 갈등과 지역 주민의 많은 문제들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 앞쪽에 일원로, 양재대로, 개포로 등 넓은 주택가가 분포되어 있다 보니 일원일동 17,000여 명의 그 세대 중에 50% 이상의 복지 당사자가 거주하는 그런 지역적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지사각지대 발굴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또한 저희 일원일동의 노인 인구가 강남구 내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신장애인 거주로 인한 안전한 돌봄 체계가 필요하다 보니 민간이 협력하여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연계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촘촘한 복지 안정망 구축이 필요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간공동상담을 2018년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추진 방향은 민간이 함께 이루어가는 지역복지 거버넌스 구축, 잠재적 복지 대상자 및 위기 가구를 발굴하여 공공, 민간자원 연계 지원, 지속적인 모니터링 관리 및 지원 체계 강화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추진 내용은 다음에 나오는 추진 절차와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절차는 2018년도 처음 이 사업을 진행할 당시 주민센터와 대청복지관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저희가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는 주민센터에서 방문 대상자 선정 이후 방문 일정을 협의하고 기본적인 정보를 저희들이 만든 공통된 양식에 1차적으로 작성해서 복지관과 공유합니다. 전달받은 내용을 복지관에서는 복지관의 이력이나 어떠한 서비스에 대한 사항들이 있는지 재점검하여 2차로 조사를 하고 그렇게 같이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매주 수요일 2시부터 4시까지 평균 세 가정을 공동으로 가정 방문합니다. 공동 가정 방문 이후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12케이스를 가지고 민관 관이 모여서 민관 공동 사례회의를 진행합니다. 이 사례회의를 통해서 각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개입하고 지역 내에 있는 자원을 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개입하게 되는 그런 초석을 다지게 됩니다. 네, 다음은 연도별 성과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어떤 대상자를 할 것인가 논의를 했는데 다 아시다시피 2017년도에 정신법이 개정되면서 지역 내로 정신장애인들이 많이 유입이 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판단이 되었고 그래서 2018년도에 조사를 해봤더니 그때 당시 일원일동에 100여 가구의 정신장애인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과 관이 함께해서 저희들이 100가정 중에 65케이스를 저희가 가정 방문을 진행했고 그 안에서 집중 사례를 발굴하고 지역 자원 연계를 하는 성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발굴된 정신장애인과 복지관을 이용했던 일부 정신장애인들 30명을 모집해서 저희가 정신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사업이 지금은 자조 모임으로 여성 정신장애인 사업과 남성 정신장애인 사업으로 이분화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는 본격적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사업이 시행되는 시기로 저희 복지관도 2019년 1월부터 동 중심으로 개편되어 전 사회복지사가 아파트와 주택가의 동들을 담당하는 역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1월에 40대 1인 가구에 계신 분이 그 경제적 어려움으로 그 영양실조로 발굴되는 사례를 기점으로 올해는 청소년 1인 가구를 사례 발굴을 해야겠다라는 합의하에 저희들이 58케이스 진행을 했고요. 이분들에게 경제적 지원은 물론 취업에 관련된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그런 성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2019년도 7월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맞춤형 복지팀과 사례관리팀 6명이서 했던 이 사업들이 20명이 넘는 수행 인력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 수행 인력이 확대되면서 좋은 점도 있고 또 어려운
아쉬운 점도 있고 보완점이 발생되어지는데요. 그 부분들은 뒤에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위주로 2년 동안 민간공동을 했다면 3년 차에는 저희가 주택가가 엄청 많은데 그 주택가의 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분들과 임대 아파트가 아닌 공공 아파트, 이분들을 대상으로 사례 발굴을 해보자 합의한 끝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3월부터 시작돼야 되는 사업들이 시작되지 못했고 9월에 재개가 돼서 현재 17케이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걸로 인해서 저희가 맞춤형 서비스 체계를 좀 구축해 나가고 있는 그런 한 해로 네,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성과와 보완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복지관의 동중심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이 2018년부터 2019년 7월까지는 복지소의 계층을 발굴하는 성과를 저희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1인 가구나 정신장애에 대한 잘 보여지지 않고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들을 발굴할 수 있었고 19년 기준으로 6케이스가 집중 사례로 이관되어 복지관과 주민센터에서 개입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에 무엇보다도 민간이 같이 하다 보니 지역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었고 지역 자원들을 빠르게 연계할 수 있는 그러한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2019년도 7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시작이 되고 복지관에서 2009년 1월부터 동중심이 시행되면서 좀 더 민간 협력에 대한 성과가 더 효과적이고 더 활성화되어집니다. 먼저 당연히 수행 인력이 늘었기 때문에 복지소의 계층 발굴은 더 많아지고 그 안에서 맞춤형 서비스 개입은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성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서 자살 유가족 같은 경우는 복지관에서 집중 사례를 담당하고 아동방위 가족 같은 경우는 공적인 어떤 개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발굴되어질 당시에 집중 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것이 아마 그 동중심과 동주민센터가 시작되면서 가져온 가장 큰 성과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2019년도에 구청에서 사례관리 워크숍 중에 저희가 권역별로 네, 구분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통합 사례를 추진하게 됩니다. 저희가 현재 그 코로나 때문에 3월부터 중단은 되었지만 사실 1월, 2월에 두 번의 통합 사례를 개최하였고 이것은 1원 1동의 좀 좁은 관점과 어떤 제한적인 정보를 떠나서 노년 1, 2 주민센터, 충현복지관, 노년 노인복지관 등 전문성 있는 분들이 개입이 돼서 지역 주민에게 좀 더 좋은 정보와 또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확대되어지는 계기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좀 이런 권역별 통합 사례에는 지속적으로 네, 개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긴급한 사례 같은 경우는 1원 1동 내에 있는 유관기관들이 모여서 통합 사례 개최를 했고요. 그거에 맞게 강남교육복지센터나 대청초등학교와 연계하여 지금 사례 관리 중에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네 번째는 뒤에 사진을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진은 방금 말씀드린 권역별 사례 저렇게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저희 종합복지관이 갖고 있는 제한점을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에서 또 전문성 있게 개입해주고 또 1원 1동 주민센터에서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노년 1, 2 주민센터에서 또 이야기해주는 등 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굉장히 필요한 사례회입니다. 저희가 2019년에서 2020년 넘어올 때 고민이 됐던 부분은 수행 인력이 늘어나다 보니 서로 소통하는 시간이 어렵고 서로 관점을 맞추는 게 너무 힘들어서 차년도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 주민센터와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자주 만나서 공부를 하자. 그래서 스터디 그리고 사례별로 자문회의를 받자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지난 9월에 했던 민간 공동 간담회 그리고 사실은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민간 사례 컨퍼런스 이렇게 네 가지의 어떤 영역으로 주민센터와 복지관이 함께 지역 주민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소통과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축소가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권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사례관리 자문을 받았고 밑에 두 사진은 1원 1동 주민센터에서 매주 화요일 저녁 6시부터 진행했던 스터디에 저희 복지관 직원들과 함께 참여해서 공부하고 회의 나눈 장면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센터가 갖고 있는 관점과 복지관에서 바라보는 관점들이 조금 더 합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9월 21일에 저희가 민간공동 간담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 복지관이 주최를 하였고
해가지고 주민센터의 협력으로 저희가 27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저희 강남구청 그 차동 추진지원단 정선미 선생님이 오셔서 강남구에서 바라보는 차동에 대한 방향성, 목표, 그다음에 기대 효과 등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 더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셨고, 각 기관별로 주민센터,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일, 하려는 일, 해야 되는 일들을 서로 각자 발표를 진행했고요. 또 밑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동 담당자들끼리 상견례를 통해서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가 잠시 주춤했을 때 한 거기 때문에 네, 오해 없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3년간의 민간협력 사업과 차동이 들어온 이후에 1년 반 정도의 민간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보니 이 민간협력의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역 내에 꼭 필요하다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거를 제가 3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정말 가장 중요한 건 사례에 따라서 개입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증대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제한되고 단순되었던 사례들이 수행 인력이 많아지고 지역 자원이 개발됨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신속성과 정말 필요한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례들로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민에서 관에서 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자원의 빠른 연계입니다. 통장님들이 돌봄을 하신다던가 지역 상가에서 도움을 주신다던가 여러 가지 지역 자원이 여러 루트로 민간을 통해서 발굴이 되기 때문에 빠른 연계를 할 수 있고, 아까 같이 권역별 통합 사례를 통해서는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개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로 정보 공유를 하지 않았던 예전의 시스템에서 같이 정보 공유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 중복 서비스나 당사자에 대한 서비스 남용을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했던 사업과 그 사이에 차동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민간협력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다 보니 다소 어렵고 좀 보완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3가지로 좀 제언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명이 넘는 사람들과 어떤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 당사자는 동일해도 서로에 대한 관점이나 의견들이 굉장히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과 간의 명확한 역할 구분이 선행되어져야 하고, 그 역할 구분 안에서 각자가 해야 될 일들을 동주무관과 저희 기관의 사회복지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중심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민간의 정보 공유 필수입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복 서비스나 서비스 남용 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에 대한 공유가 필수한데요. 이 공유들은 사실은 주민센터가 있는 기본 데이터와 가정에 대한 상황들을 잘 알고 있는 복지관들이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바탕 아래 공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제 개인정보가 워낙 강화가 되다 보니까 그 전에 반드시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 이후에 좀 더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위해서는 정보 공유가 필수해야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회의 및 스터디 공식화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인원이 있다 보니 서로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적고, 또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없다 보니 서로 이견 차이가 좀 있어서 처음에는 합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권역별 사례회의나 긴급 사례회의나 또 그 외에 다른 회의들, 스터디를 통해서 공식화 모임이 좀 주어진다면 아마 다른 동에서도 이런 협력 사업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이상으로 대청복지관과 1원1동 주민센터가 함께했던 민간협력 사업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